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조갑재 대기자 선생께서 우리들에게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는 작심 인터뷰를 통해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되돌아보면 문재인의 5년은 한마디로 북괴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을 위한 친북, 친중의 5년이었다. 또한 철저하게 반미를 부르짖으며 또 반일을 부르짖었던 한마디로 간첩의 5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조갑재 대기자 선생께서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한 문재인 대 이승만, 박정희 있는 윤석열. 지금 대한민국에선 김일성 세력과 자유 대한민국 세력에 타협할 수 없는 총체적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노총, 전교조, 민주당, MBC, KBS 등은 김정은 정권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짓만 골라서 하는 김일성의 세력이다. 이들은 과학과 법치, 사실을 부정하는 문명 파괴자들이다 라고 조갑재 선생은 강조했습니다. 조갑재닷컴 대표가 내린 이 진단, 1971년 부산 국제신보에 입사해 기자생활을 시작한 그는 올해로 53년차 언론인입니다. 2017년부터 조갑재 TV, 유튜브 방송으로 매일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는 정치, 사회, 역사, 평론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조갑재닷컴에서 3시간 가까이 만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반공산주의에 투철한 그의 시국관과 해법을 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이 7월 3일 또다시 정치투쟁을 이유로 2주일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조갑재 선생은 전교조와 민노총 그리고 지금의 MBC와 KBS는 좌파 카르텔입니다. 이 좌파 카르텔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과 동원력으로 자유 대한민국, 즉 반공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할 세력이 정치 세력으로서는 국민의 힘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배하는 국가기구, 그 다음이 언론인데 지금 국민들의 분별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갑재 선생은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 반공 자유민주 세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돈과 경험, 전문성이 있잖아요. 이걸 써야지요. 지금 대한민국 이념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에 조갑재 선생은 꼭 우리가 자유통일로만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적화 통일도 될 수 있다는 걸 공감한 바탕에서 전투적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반도는 전쟁 중이라는 점에 대해 정치권이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는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사실상 전시 상황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조갑재 선생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조갑재 대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쟁 중이면 전시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선 냉전이 계속되니까 냉전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는 냉전적 사고를 가졌다라고 비판하던데 이는 아직 겨울인데 봄이 왔다는 말만 듣고 러닝 셔츠 바람으로 바깥에서 놀다가 얼어 죽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그 냉전을 극복하는 자유통일 의지를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라 라는 말은 자살 또는 자폭하고 북한의 수하, 아랫사람, 북한의 수하가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고귀해 보인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보수 중도층에도 있습니다. 요즘 간첩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직전 대통령의 행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라며 문재인이를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최근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고 말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인가요? 라고 기자가 묻자 조갑재 대표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흥남 철수 때 넘어왔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책을 보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비판, 한일 회담 반대, 박정희의 농촌 정책 비판, 뭐 이런 겁니다. 문재인 씨는 아버지로부터 반대한민국적 교육을 받았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게 결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났고 저는 그가 사실상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갑재 대기자 선생은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그가 2018년 9월 평양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국방위원장 김정은의 소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국방위원장인 김정은이 남쪽 대통령보다 위 아닙니까? 김정은을 상황으로 자신은 남쪽을 다스리는 총독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외신 표현대로 문재인 씨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서의 행동을 5년 동안 일관되게 했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정책을 찾아 하고 김정은이 싫어하는 정책은 절대 안 하고 김정은이 미워하는 사람은 괴롭히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은 밀어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씨의 머릿속에는 기밀성이 들어있다라고 봐야지요. 기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지요? 라고 묻자 조갑재 대기자 선생은 그것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고 신영복의 글씨체로 국정원에 원훈을 새겼습니다. 이는 국정원 원훈에 기밀성의 사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암시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에서 더불어라는 말도 신영복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세 개를 보면 지난 정부 시절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짐작이 됩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라는 말은 둘 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이 났죠. 문재인 정권은 반역 정권이었느냐, 문재인의 사상은 공산주의자 또는 간첩이었느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도자의 국가 이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게 있더라도 자유롭게 민주적 토론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조갑재 대표는 대한민국은 지금 반역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 자유를 파괴하는 이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가 된 것 같다. 소독정부는 헌법 수호청을 만들어 과거에 반자유민주적 활동을 한 사람은 공무원이 못 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취임 1년 2개월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조갑재 선생은 안보와 외교, 법치에서 잘하는 것만 쳐도 점수로 80점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문제와 역사관이 이승만과 박정희 다음이라고 봐요.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이라 할 정도의 반공, 자유민주적 신념과 이해가 깊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통일부 기능을 북한 지원 부서에서 자유통일부서로 바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헌법도 그렇고 국가의 목표가 자유통일인데 우파 대통령들조차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가 목표는 자유통일이다, 평화적 자유통일이다 라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 이겁니다. 지적 수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으로 수렴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또 외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힘이 돼야 할 텐데요 라고 기자가 묻자 조갑재 대기자 선생은 국민의힘 이념 결사체가 되어가지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국가 생존을 놓고 싸우는 군대로 군사적 정당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뒷전에서 논평 집단 비슷하게 말로만 하려고 합니다. 대중 동원력이 없고 그 이전에 이념 무장이 안 되어 있고 이념 무장이 안 되니까 교육 기능이 약하고 교육 기능이 약하니 선전도 약하고 그러니 당원 모집도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정당, 원실 정당에 안주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면서 조갑재 대표는 이제는 거리에서도 좌파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거리와 광장은 여론을 만드는 장소가 아닙니까? 광장에서 밀리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과 군대만 믿고 거리 투쟁을 안 한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래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기자가 묻자 조갑재 대기자 선생은 저는 우리 정치에서 여야를 떠나 중앙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개혁이라고 봅니다. 자, 이 조갑재 선생이 이 외에도 자주 국방과 관련된 또 이 외교와 관련된 국제 정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조선일보에 들어가셔서 이 조갑재 선생이 얼마나 절절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끝까지 한번 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